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당일 단타 매매할 종목을 쉽게 찾는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할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종목을 찾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거래대금 상위나 검색기 혹은 지인들의 추천,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아침에 공략할 종목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관심 종목 안에서 강한 종목 한 종목을 선별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심 종목을 스스로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될 것인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모두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가져올 때는 그냥 계양전기, 알맥,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외할 종목들은 제외해주고 또 섹터로 분류할 종목들은 분류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 계양전기 우선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주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호가창이 얇고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제외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맥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일단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섹터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는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플러스 우주사업 성과 가시화 기대감 등의 상한가에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료인 알루미늄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최근 인기가 많은 스페이스X, 우주항공 이쪽으로 엮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맥이라는 종목을 적을 때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간을 만들고 우주항공이라고 편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맥을 적고 나서 유니온 머티리얼로 넘어갈 차례인데, 일단 우주항공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항공 관련주 뭐가 있죠? 자, 일단 HVM, 제가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HVM이 있고요.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컨텍,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였나요? 아니면 알맥만 강하게 움직였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큰 움직임 없었고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빠졌습니다. 컨텍 역시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유의미하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3%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주항공 알맥이라는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성우, PJ전자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로봇 대장주는 어떤 게 있었죠? 워닉홀딩스, 슈림 로봇, 로보스타, 로보로보,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로봇이라는 재료를 붙여서 바닥 구간 상한가를 만드는 종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PJ전자였습니다. 포메탈이었고요. 자, 그리고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 2차 전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페이스 X 재료를 붙여서 상한가를 보내고 오늘 일시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고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알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아니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였죠. 자, 그런데 세력들이 지금 강한 테마를 활용해서 이슈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을 수립할 때 아까 살펴봤던 PJ전자 성우와 마찬가지로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장기 스윙 투자는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내가 우주항공에서 중장기 스윙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VM 같은 게 괜찮습니다. 오늘 8%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말아 올렸는데 주도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 장세에서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장주는 HVM이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눌림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내가 바로바로 결과를 내야 되거나 단기 투자를 지금 부단히 연습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맥 같은 종목을 짧게 치고 빠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한 종목을 보면서 제가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토류 관련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통 이 히토류 관련주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오르는 상승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섹터인데 지금은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히토류 관련주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특징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알맥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머티리얼을 옆에 가져오는데 이것을 히토류라고 우리가 편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인데 앞에 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라는 뜻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 우선주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을 안 시켜주고요. 그 다음 뷰티스킨이라는 종목 보면 시가총액이 얼마죠? 186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 이상 상승 종목들을 모두 섹터 분류화했을 때 오늘 1월 7일 기준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자면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방금 드렸죠. 알맥이 오늘 치고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얘 혼자만 갑자기 상한가에 간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의 PJ전자 그리고 우주항공 스페이스X의 성우와 비슷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상보가 상한가를 갔고요. 유니온 2G가 2등주, 3등주로 따라왔는데 일단 우리가 항상 단기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시초가 단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한다면 무조건 상한가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이 종목들을 살펴볼 때 일단 유니온과 이지는 제외하고 상보와 유니온 머티리얼의 차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에서는 삼익제약이 올랐는데 개별적인 재료에 더해서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신규 상장 테마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서 링크솔루션, 우림PTS, SBB테크, PJ전자, 사면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시초가 단타, 당일 단타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현대차, 현대오토웨버, 현대글로비스가 올랐는데 사실 이건 대형주 매매의 영역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제가 일봉 차트 분석하기 전에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얘는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이라는 것은 상한가 닫고 한 번 더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번은 닫고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이고요. 3번은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이 닫고 풀고를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시초가 이후의 상승할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 차트를 넘어와서 전체적인 패턴을 분석해 보자면 앞에 매물대가 조금씩 껴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은 매집봉이라고 할 수 없고요. 물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알루미늄 이슈가 바닥 구간에 있을 때마다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재료도 좋고 주가가 바닥 구간에 많이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유입이 된 겁니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3만원에서 4만원까지도 있겠네요. 이 10월 2일에 4만원대 매수한 개인 투자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루미늄 이슈가 2025년 1월 달에 나와서 바닥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가격대는 한 3만원이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생각을 이분들은 하고 있을까요? 코스피가 4,500을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내일 시가갭이 높게 떴을 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팔고 나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맥이라는 종목을 사기 위해선 시가갭이 낮게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이분들의 매물대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알맥의 일봉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히토류, 신규 상장 로봇 관련주와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맥이 시작하고 나서 살짝 오릅니다. 그런데 호가창을 분석해 본 결과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매수세도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세도 빨리 안 들어오고 주가가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의 공백을 채울 섹터가 있어야겠죠. 쉽게 얘기해서 알맥이 빠지면 히토류가 올라가거나 신규 상장이 올라가거나 로봇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나스닥이 좋아서 시장이 좋다면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도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로봇, 신규 상장, 히토류, 우주항공 여러 섹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섹터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동시효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제 내용을 복습하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자율주행의 세코닉스, 스페이스X의 성우, 로봇의 PJ전자 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 패턴 적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우와 PJ전자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시호가에 미리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중 강한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분봉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PJ전자 장초반 차트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꺾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성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추세가 무너지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W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초가로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PJ전자가 강했으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트레이딩 눌림목 관점에서 성우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PJ전자가 이때 이후로 쭉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 지점을 활용해서 눌림목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오늘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상황을 봤는데 알맥이 올라가다가 빠집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상보 시가의 20% 이렇게 뜨고 나서 장대 음봉으로 일봉 차트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히토류도 빠지고 우주항공도 빠지면 결국 로봇, 신규 상장, 대형주 아니냐.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PJ전자처럼 성우처럼 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니온 머티리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이죠. 그러면 분봉을 봐야 됩니다. 자, 보는데 상한가를 점상으로 가고 나서 잘 가다가 이때 한번 풀리고 닫고 풀리고 닫고를 반복했네요. 자, 그러면 3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량을 아직 세력들이 확실히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니온 머티리얼에서 상보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늦게 닫긴 했지만 10시 7분 이후에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봉 차트를 분석해 보자면 지금 매집봉이 여러 개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많이 매집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를 확실하게 닫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 물량이 나올 때 그것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세력들이 그 물량을 모두
닫기가 버거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히토리 관련해서 대장주를 볼 때는 상보를 보는 것이 맞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알맥, 상보, 삼익제약, 링크솔루션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 히토리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유니온 머티리얼을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의 상한가 종목들 모두 1번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초가 단타 전략을 수립할 때 반도체 대형주, 현대차 그룹, 신규 섹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섹터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동시효과에 미리 물량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맥, 상보 이런 상한가 종목들을 내일 보는데 만약 알맥이 조금 치고 가다가 빠집니다. 9시 한 5분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상보도 시가갭이 20% 뜨고 나서 쭉쭉 빠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로봇 관련주 링크솔루션 이 종목 지금 분봉 패턴 보면 1번 패턴이죠.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시가갭 한 5% 뜨더니 쭉쭉 올라갑니다. 신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면서 총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때는 링크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 종목을 미리 한 종목 찍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의 흐름, 섹터의 흐름을 유동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PJ전자, 성우 이 두 종목의 분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당일 단타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볼만한 주도 섹터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섹터와 연결지어서 복습도 할 겸 유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그린 광학만 올랐어요. 지금 패턴 보니까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지켜줬죠. 자, 그러면 얘가 테라뷰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한국항공우주 혹은 HVM 혹은 내가 증권 쪽에도 관심이 있다 하면 미래에셋증권 얘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스페이스 X와 증권이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항공우주는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HVM이 단기 평선 기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세코닉스 잠깐 올랐다가 빠졌죠. 이거는 앞에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종가 매매 패턴을 이용해서 단타로 치고 나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장주가 PS 일렉트로닉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코닉스 보면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이틀 연속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부터 거래 대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치고 빠진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세코닉스와 같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맞지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스윙 관점에서 들고 가고 내가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한 PS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종목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간 사면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단기 추세라는 것은 21선이 되겠죠. 이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원익홀딩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도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만 11선 딛고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보면 장대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상으로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확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휴림 로봇, 현대무백스까지 괜찮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단기 스윙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한 섹터, 종목군 위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당일 단타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주도 섹터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